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2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 그리고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이고요. 2번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해서 조립된 형상은 이러한 형상을 합니다. 조립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있는 2번 부품의 이 샤프트 부분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번 부품의 이 돌출된 이 부분의 중간 부위를 중심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X축이,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Y축이,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Z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부품을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번 부품에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A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직선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 5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A 부분은 파이 4.2mm가 되겠죠. 다음 B 부분은 여기에 있는 1번 부품에 20이라는 치수 안쪽으로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19.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C 부분은 1번 부품에 30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C는 30.8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주었던 부분은 여기에 돌출된 부분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돌출된 부분의 치수가 7mm이기 때문에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쪽으로 3.5mm씩 나누어지겠죠. 따라서 이쪽은 끝까지 치수는 13.5mm가 되고요. 좌측으로는 18mm와 3.5mm가 추가되기 때문에 21.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산출되어 있는 이 치수를 기준으로, 그리고 설정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계 의도가 반영되어야 되고 설계 변경 과정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또한 신속해야 하고요.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조립하기에 편리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에서
내부품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템플릿이 열리면 옵션에 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하고 mmgs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바탕화면에 이 파일의 이름을 저장시키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22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파트 1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폴더를 만들고 어떻게 파일을 저장하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해 주시면 되고요. 부품 1번과 부품 2번은 제출하는 파일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D 프로그램은 조립품을 열기 위해서는 부품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여러분이 만든 모든 파일을 다 저장을 한 다음에 폴더 통째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께 문의를 해서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이 보다 좋겠죠. 또한 부품 1번과 부품 2번은 파일명이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로 자유롭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X,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직선홈을 이용해서 원점 부분에 직선홈을 제도를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홈의 중심점과 원점은 일치를 시켜주고요.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이 홈의 양쪽 호의 중심점과 중심점의 거리를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홈의 높이는 5mm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는 홈의 작업이 끝나면은 이 밖에 있는 외형의 모양을 스케치를 합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의 스케치를 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선을 그릴 때는 자칫해서 자동 구속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선을 제도를 하면 자동 구속이 적용되는 것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모양으로 제도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여유분의 선은 제거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이 위에 있는 선의 중간점과 여기에 있는 원점을 수직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5mm, 다음 이 사이의 치수는 14mm고요. 여기에서 제일 끝부분까지 여기에 높이는 23mm입니다. 이 호의 중심점에서 여기 끝까지의 치수는 6mm고요. 우측 모서리에서 좌측 끝 모서리까지의 치수는 35mm입니다. 다음에는 여기의 치수는 8mm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꼭지점까지의 높이는 11.5mm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돌출 부분의 치수는 7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전부 다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을 합니다. 돌출된 부분을 보면은 양쪽이 대칭이 되게 되어 있고 30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평면을 선택해 주고 30mm를 지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돌출된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뒤쪽 모서리가 반지름 5mm만큼 모가 깎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필렛을 선택하고 대칭해서 5mm만큼 지시를 해준 다음에 이 뒤쪽의 모서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정면에 맞는 이런 모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중간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좌측에서 솔리드 바디를 내려보면 필렛 1이라는 이러한 바디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모양의 지금 있는 부품을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 부품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바디는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우측면에 이 스케치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스케치를 합니다. 따라서 높이는 23이고요. 폭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높이는 23, 폭은 30짜리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다시 가운데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사각형 하나를 추가로 더 제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사각형 그린 거를 조합을 합니다. 위에 있는 선분의 중간점과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선분의 중간점, 그리고 원점을 선택해서 수직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 아래에 있는 모서리를 위에 있는 이 사각형의 모서리하고 동일선상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의 치수는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5m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준점은 바닥에서부터 여기 참고로 더 정면을 보시게 되면 5mm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원점은 바닥에서부터 5mm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스케치가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를 하고 다시 돌출로 가서 여기 스케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등각 보기 상태로 갑니다. 방향 1번은 13.5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 주시고요. 13.5mm를 입력을 해주고요. 방향 2번에 체크를 한 다음에 방향 2번은 21.5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피처링은 이제 새로운 바디로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바디 합치기의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솔리드 바디 안에 바디가 아까 만들었던 바디하고 또 새로운 바디로 방금 모델링한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부분에 양쪽 모서리에 모서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선택하고 반지름이 7mm입니다. 다음에 필렛할 모서리는 이쪽과 이쪽 모서리가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도 반지름 2mm만큼 목깎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중 반경 필렛을 선택을 해주고 안쪽에 있는 이 모서리를 지시를 해준 다음에 치수는 2mm로 바꿔줍니다.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 2mm로 모를 깎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를 하면 안쪽에는 반경이 2mm, 밖에는 반경이 7mm로 모서리가 깎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우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형상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솔리드 바디에서 조금 전에 숨겨놨던 필렛 1번 바디는 보이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만들었던 바디가 1번 바디가 있고요. 2번 바디는 좀 전에 만들었던 이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바디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은 이러한 형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치기를 이용하는데요. 여러분의 커맨드 라인에 합치기가 없다면은 폴다운 메뉴로 가셔서 삽입으로 가시고 피처로 갑니다. 이 피처에서 중간쯤 내려오면은 합치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합치기의 작업 유형은 공통을 선택해주고 합칠 바디는 여기에 있는 솔리드 바디를 풀어서 이 솔리드 바디의 첫 번째 바디하고 두 번째 만든 바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바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를 합니다. 이 형상이 맞게 되었으면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부품 1번의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저장을 하시고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에 가서 다시 한번 내 부품 템플릿을 하나 열어 오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이번에는 파트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트 2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한 대로 XZ 평면에 이러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합니다. 역시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제도하는데요. 가로폭은 40 그리고 높이는 26입니다. 그래서 26에 40짜리 사각형을 제도합니다. 여기 모서리의 중간점과 여기에 원점을 수직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치수는 원점은 여기 아래에서부터 4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사각형을 하나 더 제도를 합니다. 아래 모서리 라인의 중간점과 원점을 수직 구속을 주고요. 아래 라인과 여기 아래 라인 두 개를 동일 선상으로 맞춰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이 간격이 8mm가 떨어져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의 치수는 30.8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돌출을 합니다. 그래서 돌출시킨 영역은 이 부분을 선택하고 가운데의 중심을 기준으로 8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평면을 지정해 주고 높이는 8mm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이쪽 면에 요 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원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샤프트는 4.2파입니다. 그래서 4.2파이 원을 제도를 해주시고 스케치 종료를 한 다음에 돌출을 시킵니다. 돌출된 크기는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 치수를 넣는 부분에 가로를 열고 30.8mm에서 빼기 가운데에 있는 이 높이가 19.2mm죠. 그래서 30.8mm에서 19.2mm를 빼주고 이 값을 다시 나누기 2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5.8mm라는 수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이 되면 확인을 하고요. 이제는 요 끝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다시 원을 이용해서 여기는 파이 6짜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로 가서 여기는 3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이쪽에도 똑같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대칭 복사를 선택합니다. 대칭이 되는 면은 가운데에 있는 이 면이 기준이 되니까 이 면은 우측면을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대칭 복사를 할 피처는 보스 돌출 하나, 둘 해서 두 개의 피처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직접 지정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는 것이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샤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가운데에 있는 모서리에 모를 따줍니다. C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따기를 해서 거리거리 값으로 주고 대칭에 4mm를 지시하고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못 따기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밖에 부분에 모가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10만큼 모를 깎습니다. 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반지름 10만큼 모를 깎아줍니다. 다음에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전체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필렛 들어간 다음에 필렛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둥근 필렛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윗면을 선택하고 가운데 부분은 중간면을 선택하고 맨 마지막 부분은 아랫면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둥글게 필렛이 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필렛에 들어가서 위에 부분은 여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택해서 이쪽도 둥근 필렛을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부품의 모델링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면에다가 등번호를 음각합니다. 그래서 면에 스케치를 하고 텍스트를 선택해 준 다음에 여러분의 등번호를 입력하시고 문서 글꼴을 해제하고요. 글꼴에 들어가서 높이는 크기를 선택하고 대략적으로 22 정도를 지시를 합니다. 위치가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쪽 정도로 해서 이렇게 위치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위치 배치를 해주고 스케치 종료를 시킵니다. 이제 돌출 컷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선택해주고 깊이는 1mm만큼 음각을 하겠습니다. 등각 보기를 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2번 부품도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닫으시고 이제는 새로 만들기 위해서 내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내 조립품에서는 기준이 되는 부품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파트 1번을 열기를 합니다. 이 부품은 원점에 고정돼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다가 임의로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녹색 갈매기나 여기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을 해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부품 삽입을 이용해서 파트 2번 부품을 가져옵니다. 이 배치된 부품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품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방향을 턴을 시켜주고요. 부품 회전이 끝나면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풀어준 다음에 부품 1번의 윗면하고 면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부품 1번의 윗면하고 부품 2번의 윗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속을 시킵니다. 자, 이제 윗면을 클릭을 해서 보면 부품 1번과 2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의 중심을 먼저 맞춰 주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1번의 정면하고 부품 2번의 우측면을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등각 보기를 하고요. 등각 보기 상태에서 조립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부분이 완전하게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못닥이 되어 있는 부분 아래만큼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으므로 그걸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면 보기를 한 다음에 여기 1번 부품에서 우측면하고 그 다음에 2번 부품의 정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맞춰준 상태에서 평면 보기를 하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 못다기의 치수가 4mm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 못다기 끝부분에서 이만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리값을 4mm를 줍니다. 했는데 이게 안쪽으로 이만큼 겹쳐지는 부분이 더 커졌죠. 이런 경우는 치수 뒤집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유 있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졌으면은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메이트도 마무리를 합니다.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형상과 맞춰서 같이 보고 싶으면은 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비번호 다시 22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STP로 바꿔주는데 STP에 보면은 AP203, AP214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에 종류가 많을 때는 최신 버전으로 저장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솔리드 곡면을 선택하고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STL 파일에서는 이러한 모양을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품 자체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방향을 틀어서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세팅을 해서 출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가서 파일의 형식은 STL로 바꿔주고 옵션에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고요.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이라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된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하지 않으면 각각 따로따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을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이해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립품 파일, 채점용 파일,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마지막에 저장한 3D 프린터용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 변환된 파일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이 폴더 전체를 USB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개 문제 22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